5차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사업 상품 설명 및 선정 이후부터 그 다음에 답비 전략까지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Q&A 시간 갖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상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웨딩 촬영과 카페를 결합한 이색 카페로서 웨딩 드레스를 입는 체험 및 기념사진 촬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업 선정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 보드게임, 만화, 타로, 영화 등과 같은 다양한 이색 카페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중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며 사진을 찍고 체험할 수 있는 웨딩드레스 카페 또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도 일반적인 카페와 다른 이색 카페들이 인기가 많으며 또한 웨딩 시장 규모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중국의 웨딩 시장 규모는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른쪽의 표는 중국의 1인당 연평균 가처분 소득을 나타낸 것으로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화려한 결혼을 꿈꾸는 젊은 층이 여전히 많아 결혼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한류로 인해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결혼식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사업의 OC 분석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의 기업 목표입니다. 저희 사업은 웨딩 촬영과 카페를 합친 이색 카페로 웨딩 드레스를 입는 체험 및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웨딩 촬영을 보다 쉬운 접근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비자가 웨딩 촬영에 보다 더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저희 사업은 선전에 있는 20, 30대의 커플을 주요 소비층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의 젊은 도시라고 불리는 선전은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비롯한 각종 다양한 산업이 선행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디자인, 게임, 디지털 콘텐츠 등과 같은 문화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전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상하이, 홍콩과 더불어 중국의 경제를 책임질 거대 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사업의 경쟁업체에 대한 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경쟁자로서는 다른 종류의 이색 카페인 고양이 카페, 강아지 카페, 보드게임 카페 등과 같은 다양한 이색 카페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경쟁업체인 다양한 이색 카페의 장점은 커피와 다른 사업의 제품을 결합하여 기존의 대형 브랜드 기업과 차별점을 두어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국의 커피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중국의 이색 카페 시장도 동시에 점점 더 큰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기존의 커피숍과 비교하여 다른 형태의 시장을 구성함으로써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카페, 강아지 카페 등과 같이 동물과 관련된 의견 카페는 최근 중국에서 애완동물에 관심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고 동물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을 대거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방문한 고객이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데 있어서는 큰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동물과 관련된 유사업체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자와 분위기를 분석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협력자로는 왕원과 SNS를 활용하여 홍보해주는 사람입니다. 최근 기업들은 제품을 직접 이용하고 리뷰를 해주는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고 싶어하는 중국 소비자들의 니즈를 간접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신뢰를 주는 마케팅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왕홍의 경제적 파급력은 엄청난데 라이브 방송으로 하루 매출액만 하나 약 500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중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환경의 분위기로서는 선전은 중국 GDP 순위 3위에 빛나는 대도시이고 또한 도시의 사람들 중 젊은 층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선전의 젊은 사람들은 문화생활에 관심이 많으며 문화생활의 시간과 돈을 투자할 여력도 갖추고 있는데 자사의 값이 싸며 접근성 좋은 사업의 특징은 가성비와 값싼 제품을 중시하는 선전의 소비
특성과 부합하여 다른 사업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수업 분석입니다. 먼저 내부적 요인으로 자사의 강점 부분과 약점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카페와 웨딩 드레스 촬영을 합쳐 구하는 것으로 다른 고양이 카페, 강아지 카페, 그리고 보드 카페 등과 같은 이색 카페와 같이 기존의 카페와 차별점을 두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강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약점으로는 웨딩 촬영을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적어 소비계층이 한정적이며, 또한 한번 촬영을 하고 다시 매장을 찾는 고객층들이 적고 재방문율이 낮은 것으로 예측되어 안정적인 소비층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으로 외부적인 요인인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회 부분입니다. 중국의 커피 시장 규모는 왼쪽 표에 보시다시피 2018년 570억 위안, 하나 약 10조 원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900억 위안으로 2023년에는 약 1,800억 위안의 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중국의 커피 시장은 약 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커피 시장 성장률의 2%의 약 7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다음으로 위기 부분입니다. 위기 부분은 총 3가지로 저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입니다.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각종 상업시설과 학교 등이 통제되었으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를 기피함에 따라 특히 다중이용 장소로 분류되는 커피숍의 타격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코로나 사태 이후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커피 소비가 23% 이상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 여기 잠시 표를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는 낮은 최저임금입니다. 여기 앞에 표를 보시다시피 베이징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24위안, 하나 약 4,000원, 월 최저임금이 2,200위안, 하나 약 37만 원으로 낮은 임금이 값비싼 원두커피의 소비력을 약화시키는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국 내 값비싼 원두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믹스커피의 수요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커피의 비싼 가격을 소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임금 수준까지 향상되지 못했고, 중국 특유의 차 문화가 존재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커피 소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위기 부분의 세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커피 소비량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 표는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을 나타낸 것으로 중국은 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커피 소비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약 0.02kg으로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보다도 턱없이 낮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1인당 약 5잔에서 6잔으로 미국의 300잔에서 400잔, 한국, 일본의 180잔에 비해 턱없이 낮은 소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깊이 뿌리 내린 차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는 아직도 많은 중국인이 차를 통해 카페인을 섭취하고 있는 중국의 소비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STP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STP 전략에 의해 분석을 한 결과 시장 세분화 부분에서는 크게 이용 목적, 구매 제품, 고객 유형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우선 이용 목적은 기본적으로 카페이기 때문에 커피에 맛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업 분위기에 맞는 카페 및 포토존 분위기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웨딩 촬영처럼 전문적인 것보다 전문적으로 웨딩 드레스를 체험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색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두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카페에서 이제 심각한 구매 제품으로는 아메리카노, 카페 모카, 카페 라떼,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오렌지 주스 핫, 아니면 아이스 초코를 주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드레스를 대여하여서 사진을 셀프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드레스 대여 비용도 심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된 고객 유형은 연인, 친구, 가족들이며 주된 연령층은 크게 구애받지 않으나 주된 타겟층이 되는 연령층은 비교적 젊은 층인 10대에서 30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겟팅으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타겟을 하는 것은 웨딩드레스를 체험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20, 30대 커플들, 그 다음에 이색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 20, 30대 친구들로 모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지셔닝으로는 예를 들어 동물 카페는 동물이 메인이 되는 것처럼 저희 사업은 웨딩드레스 체험을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테리어와 전문 사진사와 함께하는 촬영이 아닌 연인 및 친구들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셀프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중심을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4P 전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 쪽에서 보시면은 저희는 이제 그 웨딩 촬영을 싼 카페 하는 것을 메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카페에서 인건비도 줄이면서 완성된 상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웨딩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중고 가격으로 사면은 원래 기존 가격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싼 카페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으로 5만원, 30만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으로는 웨딩드레스를 대여해서 사진 촬영하는 거를 60에서 240위안으로 잡았고, 커피 및 음료를 20에서 30위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장소는 중국 선전으로 정했는데, 이유는 이제 중국에 있는 선전이 그 젊은 층들이 많이 모여 있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았고, 마지막으로 특징은 SNS를 활용한 홍보인데 이제 왕홍이라는 그 업체를 사용해서 홍보를 할 생각이고, 이벤트로는 이제 생일자들에게 반값 이벤트를 하던가 아니면 매달에 이제 특정한 날을 잡아서 그 할인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품 차오차오를 소개할 조혜원입니다. 저희가 소개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오차오란 간략하게, 대강대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차오차오에서 차용을 했고요. 화장품에 표기된 바코드를 사진으로 찍으면 유통기한을 알려주고 알림 서비스까지 해주는 간략하고 편리한 어플을 말합니다. 저희가 차오차오를 사업 아이템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을 사용하게 되면 유통기한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주변에서 화장품 유통기한을 준수하지 않아서 트러블로 인해 불편을 겪은 사례를 자주 보았고, 유통기한 알림 앱이 있으면 이러한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C 분석입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화장품 시장입니다. 중국의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는 4,239억 위안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중국 화장품 판매율 중 스킨케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중 51%이며 기초 화장품의 판매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민감성 피부 관련 제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부문은 지금까지 8, 90년대생이 화장품 소비를 주도했다면 최근에는 00년 이후 출생한 Z세대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Z세대는 비교적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 스킨케어에 일찍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8, 90년대생보다 일찍 화장을 접해 메이크업과 스킨케어 제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화장품을 소비하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고 소비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중입니다. 스킨케어와 같은 기초 화장품의 수요가 가장 많고 민감성 피부 제품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피부 관리에 쏟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품 유통기한은 보통 화장품 포장 용기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바이두의 화장품 유통기한을 검색하면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 유통기한 혹은 사용기간에 대한 글을 올리고 그 중에는 화장품 유통기한을 알 수 있는 앱과 알림 앱을 찾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시장 내 변화입니다. 중국의 앱마켓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앱 분석 통계를 제공하는 앱 애니 보고서에 의하면 앱 사용 시간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7년 4분기 중국인의 앱 사용 시간은 2위인 인도보다 약 4.5배 많았습니다. 또한 피부에 관심을 갖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앱 사용자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라이언스 규제에도 전체 다운로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다운로드와 소비자 지출 기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쟁사로는 이미 iOS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된 만료된 화장품 카운트다운 타이머 앱이 있습니다. 이 어플은 저희가 구상한 상품처럼 유통기한을 등록하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동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얼미라는 어플입니다.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배치 번호를 볼 수 있고 배치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면 생산 일자와 경과 일자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추가 기능도 가능합니다. 비슷한 뷰티 계열 어플에는 중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분석 앱인 메이리슈싱, 영상을 보고 메이크업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메이장신더, 그리고 화장품의 평점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이치 메이장, 온라인 쇼핑몰 정보를 선별하여 가성비 정품 구매 경로를 추천해주는 메이라가 있습니다. 기업에는 우리나라 화해 어플이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성분 분석 앱인 화해는 알러지 유발 성분을 알려주고 소비자들에게 본인의 피부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018년 기준 누적 다운로드 600만 건을 돌파하였으며 아직 중국 진출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스왓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부 강점은 여러 종류의 화장품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바코드 제품을 쉽게 등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피부 타입, 성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고 바코드 제품 자체의 유통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약점으로는 바코드 등록 지원이 안 되는 제품이 있을 수 있고 노년층이나 핸드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타사 어플과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외부 기회로는 화장품 유통기한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고 매년 화장을 시작하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부 위협으로는 이미 시중에 유사 어플이 있어 경쟁에서 밀릴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화장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플의 필요도가 줄어든다는 것이 외부 위협입니다. 다음으로는 SO 전략에서 유통기한에 민감한 사람들도 여러가지 제품을 구매 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고 ST 전략에서는 최대한 많은 제품의 바코드 정보를 수집하여 경쟁사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WO 전략에는 바코드가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셀프로 등록이 가능하고 제품 건의를 통해 제품 정보를 제공받고 화장을 막 시작하는 나이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플 가족 초대 이벤트를 진행하여 어플 사용이 힘든 가족들에게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같이 사용하는 혜택을 주는 마케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WT 전략으로는 적극적인 어플리케이션 홍보를 하고 조작하기 쉽게 만들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전략 중 저희가 선택한 전략은 WO 전략으로 저희 제품을 다양한 연령대에 더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아 이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STP 전략입니다. 세 가지 변수를 활용하여 시장 세분화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구 통계적 변수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 분석한 결과 10대 연령층에는 화장품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고 어렸을 때부터 피부 관리를 하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업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은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 20대에서 30대 연령층에는 직장인이 많은 연령대로 매일 화장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하는 화장품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모두 숙지하고 있기 어렵습니다. 이때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보호하고 유통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40대 이상 연령층에는 나이가 들면서 자주 깜빡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때 유통기한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은 어플 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객 성별에 따른 인구 통계적 변수입니다. 여성은 주 고객층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하는 제품의 수가 많습니다. 남성은 주 고객층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의 화장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이고 여성만큼이나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의 소득에 따른 인구 통계적 변수입니다. 10대 연령층에는 용돈을 받는 10대들은 용돈 액수에서 넘어가지 않고 부담 가지 않을 가격대, 20대 연령층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직장인이 포함된 연령대이므로 그 월급에서 부담되지 않을 가격대를 듭니다. 40대 이상 연령층에는 주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사용 후기가 좋으면 구매할 능력이 되는 가격대입니다. 두 번째로 지리적 변수입니다. 고객의 도시 수준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연선 도시와 1, 2선 도시에는 오프라인 화장품 점포수가 많고 트렌드의 흐름이 매우 빠른 경향이 있어 화장품 소비 수준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4선 도시 및 서구 지역에는 연선 도시와 1, 2선 도시의 소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총체적인 의식 성장과 미용에 대한 관심대와 전자상 거래의 발전으로 소비가 눈에 띄게 성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심리적 변수로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위 표에는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아날로그 스타일부터 디지털 스타일까지 세세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주 고객의 연령대와 성별은 10대에서 30대의 평균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지닌 여성들입니다. 하지만 남성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도 다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 어플은 화이라는 어플처럼 화장품에 대한 정보와 고객들의 피부의 건강을 책임지는 포지션입니다. 또한 스마트폰에 익숙한 디지털 라이프의 10대에서 30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전략입니다. 4P 중 제품의 형태는 어플리케이션 형태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쉽고 편리하게 화장품의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디자인은 심플함을 강조하기 위한 원색의 디자인이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화장을 하는 인구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부를 더 건강하게 가꿀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가격에는 기본적인 앱 다운로드는 무료로 내세우고 옵션적인 부분에서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가장 핵심적인 유통기한 부분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조금 더 섬세한 기능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적은 비용을 투자하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유통에는 사람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애플 앱스토어와 텐센트 마이 앱, 자사 앱 마켓인 360 등 어플리케이션 마켓에 제품을 등록시킴으로써 화장품만으로도 노출이 되도록 하여 어떤 앱인지 관심을 갖게 합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마켓에 등록을 시작하여 점차 사업의 규모를 키워 익룡바오, 바이두, 완도우지아 등으로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한 등록을 할 때 상세한 설명을 함께 적음으로써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촉진에는 우리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체험단을 모집하여 이용 후기를 소비자 영상으로 제작하여 스마트 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 30대 소비자층에게 노출시킵니다. 다양한 SNS에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이용하도록 만듭니다. 제품을 이용한 후 남겨진 후기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문제점 개선을 시행하며 소비자가 더 가깝게 느껴진다는 인식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나나 팀의 발표를 맡게 된 정윤아입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 발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자의 개념과 선점 이유를 말하고 OC 분석, 수학 분석, STP 전략, OP 전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자의 개념은 간단하게 말해서 건강한 생활을 위한 홈트레이닝 어플입니다. 앱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지은 이유는 지뢰 찌아와 건강의 찌엔칸의 한어병음 앞글자 J를 연달아 쓰게 되면 바나나 모양이 되는 것을 보고 짓게 되었습니다. 선정 이유는 첫 번째, 중국의 빠른 발전으로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어린아이서부터 성인까지 비만율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 공공장소 출입 제한 등으로 활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어 사람들의 생활 반경이 짧아지고 나태해지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이 아이템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챌린지 상품에 일정한 참가비를 걸고 도전을 해서 성공률에 따라 참가비를 돌려받고 100% 성공 시 참가비와 상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챌린지 상품을 개발하여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다이어트 식단과 채식 식단 등 다양한 레시피 제공, 앱 이용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이 아이템의 기술이자 목표이자 장점입니다. 고객은 헬스클럽이나 스포츠센터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인의 의지만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운동과 식단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싶은 사람,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람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 협력자에는 전문적인 헬스 트레이너, 식단 관리가 가능한 영양사, 헬스 기구나 다이어트 식품 판매 거래처가 있고, 경쟁자로는 중국의 여러 홈트레이닝 어플, 그 중에서도 식단 칼로리에 중점을 둔 눈코치가 있습니다. 유료 콘텐츠와 다양한 상품 판매, SNS 운영 등에 중점을 둔 기구도 있습니다. 환경으로는 장기적인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중국 내 채식 같은 다이어트 식단이 유행하고 비만율이 증가하여 다이어트 열풍이 이르고 있습니다. 수업 분석의 강점 요인은 각자의 일정에 맞게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 챌린지를 이용해 쉽게 도전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접근성, 식단 관리자와 매칭을 통한 식단 관리 챌린지가 가능한 유일한 서비스, 상금과 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대중성과 간편함이 있습니다. 약점 요인에는 앱 관련 기술 부족, 챌린지 관련 창의성, 희귀성 부족, 보상 관련 자본 부족이 있습니다. 기회에는 코로나로 인한 홈트레이닝 관심도가 급증하고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피트니스 시장 규모가 매년 11.2%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협 요인에는 중국 1위 홈트레이닝 회사인 키프와 차오지 시신이 존재하고 이외에도 많은 홈트레이닝 어플이 존재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단발성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ST 전략은 자체 콘텐츠 제작 이용으로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게 관심을 유지하고 다른 홈트레이닝 어플과의 차별성을 내세운 마케팅이 있습니다. SO 전략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외부와의 접촉이 적은 홈트레이닝 필요성, 편리성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차별화된 자체 서비스와 콘텐츠를 이용하여 시장 선정, 남녀노소, 다양한 타겟층으로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이고 WT 전략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홈트레이닝의 간편성을 강조한 콘텐츠 제작 등의 바이럴 마케팅 시도, 대기업 홈트레이닝 어플 허점 분석 및 견제, 다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상금 보상 제도 도입입니다. WO에는 소비자 환경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장소에서 실행 가능한 콘텐츠 제작, 같은 운동 챌린지여도 디자인이나 재미있는 챌린지 개발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시앙지아오의 전략은 WT입니다. 이에 알맞은 극복 방법은 중국 인기 스포츠 브랜드들과 협업을 통해 보상 제공을 하고 유튜브, QQ, 웨이보 등 통한 홈트레이닝 필요성 광고 마케팅으로 인한 회사 이름 알리기, 다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상금 보상 제도 도입입니다. 다음으로 STP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해본 결과 10대에서 20대 남성은 오후 8시를 많이 사용하고 20대, 30대 여성은 오전 8시에 앱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겟층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학생, 직장인, 가정주부로 나누었습니다. 포지셔닝에는 참가비라는 확실한 동기와 상금으로 도전 의지를 부여하고 챌린지의 성공이 많아질수록 재미를 붙이고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고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피 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 면에서는 건강관리 앱으로서 식단 관리와 챌린지를 통하여 다른 어플들과는 차별화를 두고 운동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본인이 원하는 챌린지를 만들어서 성공해내며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성취감을 느끼며 건강관리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격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플을 사용하려면 어플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체험판을 만들어 사람들의 경험을 해보게 한 뒤에 정식판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통면에서는 목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안으로 접근성과 편리함이 있고 외출 자제로 인하여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찾는 사람이 많을 것이므로 여러 가지 어플들이 다운 가능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등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유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모션 측에서는 코로나를 계기로 간편하게 휴대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재밌게 건강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기반으로 SNS를 통하여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실사용자들이 쓰는 리뷰를 통하여 마케팅을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어플에서의 배너 광고를 걸어 사람들이 어플을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플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 후의 얘기라서 활성화가 된다면 중국인들을 직원으로 두어 중국인들이 어플 사용기를 들어보고 그들이 말해주는 중국인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플을 점점 확대한다는 그런 마케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가 목표인 사람들에게 유용한 어플이므로 이 사람들이 쉽게 어플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 같은 데 이제 어플을 올리고 어플을 만든 당사자들이 직접 체험해 본 뒤에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개선하고 정식 버전이 아닌 베타 버전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실사용자들이 어플을 사용한 뒤에 부족한 점들을 피드백을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SNS를 통하여 바이럴 마케팅을 하고 식단 관리와 운동법을 자세하게 연구한 후 어플에 정해주는 챌린지도 있지만 어플의 실사용자들이 원하는 챌린지를 만들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열산 치즈이고 사업 아이템명은 류류류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류류류를 저희 사업 아이템명으로 정한 이유는 류류류는 중국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제스처입니다. 이 모양이 숫자 6과 일치해서 로고를 이렇게 디자인해봤습니다. 또한 저희가 정한 사업 아이템을 더욱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저희 사업 아이템과 유사한 인생 랩컷을 직접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차이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탐색하여 사업 계획을 해봤습니다. 목차는 사업 아이템 소개 및 선정 이유와 OC 수업 분석과 STP 분석 그리고 사피입니다. 먼저 저희 사업 아이템인 셀프 포토부스와 필름 카메라 자판기는 현재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 중이며 한국을 제외하고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셀프로 사진을 찍는 문화와 자판기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사진을 찍고 싶으면 비교적 쉽게 부스를 찾아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접근하기 쉬운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국에도 셀프 포토부스와 필름 자판기라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류류류 스튜디오는 사람이 없는 사진관으로 자연스럽게 나를 표현할 수 있고 요즘 트렌드인 필름 카메라 자판기를 셀프 포토부스 옆에 설치하여
기존의 셀프 포토부스와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체인지 차이나 마켓 커스터머 컴페티터 컴퍼니를 의미하는 5C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현재 중국 무인 판매 시장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일선 도시에서 발전 중이고 무인 판매 이용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중국의 무인 판매 시장을 조사해 봤을 때 현재 무인 판매 산업이 느는 추세이고 무인 판매 관련 기업은 총 20개로 점차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SNS 사용자 수는 2020년 현재 8억 명을 넘어섰으며 뷰티 카메라 어플은 매달 4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셀프 사진 열풍으로 스스로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SNS 플랫폼은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왕홍 마케팅, 왕홍 경제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SNS에서의 왕홍의 영향력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왕홍 마케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입니다. 현재 중국은 1인 GDP가 1만 달러를 넘으면서 자판기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젊은 층은 간편함과 트렌드에 민감하여 SNS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쟁사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과 비슷하게 미국의 타카포토가 중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또 상하이에 인생네컷이 진출해 있습니다. 타카포토는 리모컨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사 분석입니다. 현재 무인 판매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트렌드에 맞춰 공략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도 레트로가 유행하게 되면서 필름 자판기를 설치해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수학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외부 요인으로 위협으로는 타카포토와 같은 무인 사진관이 진출되어 있고 기회로는 현재 무인 판매 시장이 발전되어 있고 SNS가 활성되어 있어서 마케팅 효과에 긍정적이고 셀카 어플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진을 찍는 젊은 층의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부 요인으로 약점은 중국 사업에 직접적으로 진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것과 다양한 곳에 많이 설치하여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한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비교적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고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과 기존의 인생 네트워크와는 다른 사용성을 두었고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 저희는 TS 전략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고 투자 비용 및 이치도를 높이고 고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SNS 활용 마케팅을 전략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STP 전략으로 시장 세분화, 목표 시장 설정, 포지셔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세분화로 지리적, 인구 통계적, 심리 분석적으로 나눠보았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일선 도시인 베이징 지역은 교육기관이 모여있고 중국의 수도와 문화의 중심지이며 1인당 소비 지출액이 화성권과 하남권에 이르 높습니다. 인구 통계적으로는 남녀 구분 없이 젊은 층 이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학생을 합니다. 심리 분석적으로는 유행에 민감하고 구성을 중시하는 젊은 층의 문화생활을 소비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세분화한 결과 집중 마케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베이징만을 목표 시장으로 선택하게 되었고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을 타겟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표적 고객은 주로 젊은 층이고 SNS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선정하여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대화는 저희가 표적 고객을 직접 설정해 보았습니다. 왕밍민 씨는 베이징 대학 경영학과에 진학 중이고 주로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친구들과 베이징 쌀리툰이나 베이징 오다구에 가서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영화도 보고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진을 찍어서 소장하고 싶은데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이용이 불편한 점이 아쉬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는 소장이 가능한 셀프 포토부스와 필름 자판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포지셔닝입니다. 기존 사진과는 간편하지 않고 작품성이 낮았는데 저희 리올리올리오는 간편함과 작품성을 높여봤습니다.
소비자의 욕구로는 현재 레트로가 유행이고 카메라 어플이 증가하면서 사진 또한 유행입니다. 경쟁사 파악에는 현재 중국 내 같은 업계로는 한국의 인생 네컷이 이미 상하이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사는 소득이 낮은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고급스러움보다는 간편하고 결대가 낮다는 점입니다. 이 결과 저희 유니크 셀링 포인트는 편리하고 사진이 이용이 가능하고 유행에 민감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판매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장이 가능하며 남녀노소 상관없이 소득이 낮아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4P입니다. 저희 제품은 연인, 친구, 가족, 애완동물과 함께 할 수 있고 운영 방법은 패키지 선택 후에 15분간 자유롭게 촬영하고 장소를 선택 후에 QR코드로 전송해서 사진을 출력하면 됩니다. 필름 자판기는 기존의 자판기와 똑같이 결제 후 필름을 선택하면 됩니다. 디자인은 이쪽에 작은 포토부스로 운영되어 있고 필름 자판기는 기존 무인 자판기와 똑같이 필름 카메라가 안에 장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통 경로로는 베이징 오다코와 썰리통과 같은 학교들이 모여있고 다양한 음식점과 쇼핑몰이 밀집되어 있는 젊음의 거리에 위치할 예정이고 나중에 운영이 활발해지면 상하이, 광저우 등 일선 도시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리우의 판매 가격은 기본 사진, 네컷 사진, 타임랩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 보았고 필름 자판기도 이렇게 가격을 책정해 보았습니다. 필름 자판기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어플로 적립이 가능하고 10개 적립 시 기본 사진 2장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판매 촉진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온라인 시장을 이용하여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계획이고 중국의 SNS 인플루언서 왕홍을 통하여 홍보하고 이벤트를 진행하여 소비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칠 통신을 발표하게 될 중입니다. 목차는 이와 같이 진행되며 정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하게 될 사업 아이템은 스터디와 카페의 합성어로 스터디에 초점을 맞춘 무인 스터디 카페입니다. 선정 이유는 저희가 중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했을 때 공부할 곳이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한국에 비해 넓은 도서관과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카페가 있었지만 학생들 수가 많다 보니 항상 만석이었고 또한 중국인 친구들의 비싼 카페 요금에 불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터디 카페가 중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에 스터디 카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업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S인 강점으로는 탑카페와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으며 가성비가 좋고 유지비가 적게 들며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공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진출 시 업계 선두주자로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W인 약점으로는 낮은 인지도와 한정적인 유동인구의 문제가 있고 고객이 주로 학생 신분으로 저렴한 사용요금과 높은 투자 비용 등이 비용적인 면이 있습니다. 5인 기회 요인으로는 인구수에 비해 공부할 곳이 적기 때문에 높은 지리적 접근성이 있고 진출 시 블루오션이며 동종업계 부재로 인한 선점 효과 등이 있습니다. T인 위협 요인으로는 업계 개척자로서 높은 위험 부담과 유사한 경쟁자들이 이미 존재하며 사업 확장으로 인한 경쟁자가 증가할 수 있고 잠재적 진입자의 진입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타사의 위협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약점과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자사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존 카페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신선함과 인구수에 비해 공부할 곳이 적기 때문에 높은 지리적 접근성을 가진 강점을 살리고 무인 스터디 카페 업종이 잘 알려지지 않아 동종업계의 부재로 인한 생존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기회 요인을 잘 활용하여 내부의 강점과 외부 환경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궁극적인 SO 전략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차이나 마켓은 저희가 한 스터디 카페와 비슷하게 가격을 정했는데요. 베이징에서의 유료 자습실은 시간당 12yuan이며 하루는 60에서 80yuan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열로 인한 엄청난 인적 자원들을 매년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타겟층이 되는 10대, 20대의 졸업과 취직을 경험하게 되고 공부해야 할 장소들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증가할 것입니다. 1, 2성의 학습 분위기와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유료 독서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용구 기관에 의하면 작년보다 2020년에 이용자 수와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을 예상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유료 독서실은 작년 10월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한 달 사이에 1.5배를 더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공유 경제 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으로 2020년에는 9조 위안을 넘을 전망입니다. 중국의 인구에 비해 도서관이 부족하며 선전의 경우 주요 도시 중 공급난이 심각한 도시라고 합니다. 중국의 대학가 중심으로 유료 독서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중국에는 패스트푸드점과 카페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시끄러운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용자가 원하는 것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매체 조사 결과 76.2%이 가장 비싼 편으로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스터디 카페 프랜차이즈에 맞게 중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 독서실은 존재하지만 스터디 카페의 경쟁사가 없어 블루오션이 된다고 합니다. 광저우와 베이징 등 유료 독서실이 있으며 2019년보다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할 곳이 많지 않아서 홍콩에 국내 스터디 카페가 생긴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스터디 카페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지만 학업률이 높은 중국에서 자리 잡는 데는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와 가격, 지리적 위치가 스터디 카페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은 가성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바로 보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운영하게 된다면 학생들의 수도 늘어날 것입니다. 먼저 S인 세그멘테이션은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적 변수, 형태적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리적 변수는 거주 지역, 도시 규모, 인구 밀도로 저희는 2, 3선 도시를 공략할 것으로 2, 3선 도시에서는 특히 항저우시를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인구 통계적 변수로는 인구, 직업에 중점을 두어 저희의 주 타겟층이 10대, 20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인 형태적 변수로는 이용 경험, 충성도,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있으며 주 고객이 10대, 20대인 학생인 만큼 가격을 저렴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T인 타겟층입니다. 휴적시장에는 대중마케팅과 집중마케팅, 구별마케팅이 있습니다. 대중마케팅은 취직 후 안정적인 소비를 얻게 된다면 스터디 카페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구별마케팅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집중마케팅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일반 카페에 비해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원하는 소비자, 학생들이 관심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길 원하는 소비자, 다른 독서실과 차별되는 자사만의 특별한 시스템을 누리고 싶은 소비자, 여러 명이 같이 공부하거나 과제를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이 필요한 소비자와 가성비를 원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P인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에는 USP,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USP로 지리적 위치와 음료나 간식이 제공되며 카페보다 저렴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강조하며 주 고객층인 10대에게는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입시 퇴실 시 부모님에게 자동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고 20대에게는 취업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 있는 취업에 대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방법으로는 SNS 계정을 사용해 로그인을 하면 스터디 카페의 회원 중 명문대학이나 취직이 된 회원들의 노트 필기와 비법을 열람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4P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P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마케팅 활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도록 구성하는 것이 4P의 핵심인데요.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키며 기업의 이익과 매출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핵심은 고객의 요구에 충족하는 제품인가입니다. 오씨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해 본다면, 첫째,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기 원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유료 독서실보다 가성비 면에서 뛰어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료 독서실과는 다른 자사만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데, 이것에 반해서는 판매 촉진에서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 경로로 고객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 카페와는 다른 맞춤형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신선함을 보여줄 수 있고, 젊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자본력을 바탕으로 2, 3선 도시의 주요 상권 근처에 자리 잡는다면 저희의 타겟 고객층인 10대, 20대가 관심을 보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두에 검색한 결과 1선 도시에 있는 유료 독서실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판매 촉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웨이보 같은 중국 자체 SNS 계정을 활용하여 자사가 운영하는 계정을 팔로잉하면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명문 대학에 합격하거나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회원들이 사용한 노트필기나 자습서, 취업 면접 후기 같은 정보들을 다른 회원들이 열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외에도 차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텀블러를 첫 등록 시 88명에게만 제공한다던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홍보 QR과 함께 무료 하루 이용권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셨던 5가지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먼저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진과 같이 저희 취지에 맞게 모든 시설은 CCTV나 QR코드를 통해 운영될 것이며,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유럽풍 스타일로 고급스러운 느낌의 스터디 카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0대, 20대에게 어떻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해서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향을 잡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문대 알바생을 구하는 일은 추가적으로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고객들 중 대학생 멘토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 중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내용을 여러 장소에 부착하여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해보니 평균적으로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은 약 1억에서 2억 5천 사이인데, 토즈 스터디 카페에 협업을 요청하여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토즈 창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자본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사업 상품기획 추호조의 발표를 맡게 된 윤세미 김미연입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순서대로 사업 아이템 소개, 선정 이유, OC 분석, SWOT 분석, STP 전략, 4P,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이슈인 코로나 대응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조의 명칭은 출호조입니다. 출호란 미식가, 먹개비, 먹보라는 뜻의 중국 신조어로 음식을 좋아하고 미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저희 조는 이런 중국 신조어를 활용하여 한국을 여행하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식도락 위주의 한국 관광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진정한 한국 맛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템 선정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2017년을 기준으로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서 1, 2년 사이 한국 여행 관련 정보가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 방한 외래 관광객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행 형태가 단체에서 개인으로 바뀌었고, 방한 목적으로는 여가 및 휴가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행객들의 주요 활동은 쇼핑과 식도락 관광으로 주로 쇼핑, 미식 탐방을 즐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만족도는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여 극대화하고자 이 어플리케이션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OC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는 중국 시장, 사회 변화, 소비자, 내수 시장의 경쟁자, 내수 시장에 진출한 한중 기업,
총 5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내수시장, 즉 중국인의 한국 관광 비율을 보면 2016년 사드 배치 확정으로 인한 중국 정부의 하한령은 방한 중국인을 약 50% 감소시켰으나 2019년부터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417만 명에서 2019년 602만 명으로 44.4%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행 스타일은 패키지 여행을 주로 이용했지만 최근 양질의 여행을 추구하여 다수가 자유여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관광 시 주로 사용하는 한국 어플로는 포네스트에서 개발한 한차오를, 중국 어플로는 대중정평을 사용합니다. 중국은 1인당 GDP가 늘어남에 따라 여가 활동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여행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여행 트렌드는 신즈요우로 14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가족여행입니다. 신즈요우는 중국판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예능 프로를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의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생긴 트렌드입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많은 관광객이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요 소비층은 빠링호우, 지우링호우, 링링호우로 나뉘는데 빠링호우는 소비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들은 수황제라 불리며 자기 과시형 소비가 특징입니다. 지우링호우는 제2대 수황제라 불립니다. 유행에 민감하고 모바일 중심 세대로 SNS에서 체험 공유형 소비를 추구합니다. 빠링호우, 지우링호우, 다음으로는 2000년대 출생자인 링링호우가 신규 소비 주력층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중정평은 중국 최초의 생활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대부분의 중국인이 사용하는 어플입니다. 맛집, 숙박, 여가활동, 쇼핑 등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사용 후 그 대상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실사용자가 6억 명을 넘어서 업계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내수시장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중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중국 대중정평은 맛집 카테고리 부문에서 맛집 소개, 음식점 예약, 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도시의 음식점도 소개하고 있어 중국인들이 해외여행 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 분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앱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분석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의 강점으로는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하며 오토 서비스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중국인 대상으로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언어 제공으로 자국민이 이용 가능하다는 기회 요인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플이 상용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약점이 있으며 지금처럼 국제적 재난 시 사업이 비활성화된다는 점을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TS 전략을 내세워 자사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 확보 및 제품 확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5. STP 분석 시장 세분화 및 타겟팅. 다음은 저희 앱의 시장 세분화 표입니다. 시장 세분화 변수는 인구 통계적 변수와 행태적 변수 중 사용량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인구 통계적 변수 부분에서는 연령을 이와 같이 나눴습니다. 행태적 변수는 여행앱 사용량에 따라 다량 소비자, 소량 소비자, 기사용자로 나누어 시장의 매력도를 계산하였습니다. 10대의 단체 여행은 100, 개인 여행은 105, 20, 30대의 단체 여행은 120, 개인 여행은 135, 40, 50대의 단체 여행은 120, 개인 여행은 100, 60대의 단체 여행은 45, 개인 여행은 100으로 20, 30대 개인 여행자의 수가 점수가 가장 높았고 저희는 주로 SNS 과소비형 소비를 하는 20, 30대를 타겟으로 집중 마케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USP는 7호와 함께하는 한국 버킷리스트 여행으로 버킷리스트와 먹방이라는 단어를 합쳐 2030 세대의 감성을 저격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6. 자피 분석입니다. 제품, 광고성 맛집이 아닌 현지인 맛집을 위주로 하고 다양한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으며 중국인뿐 아니라 한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유여행객들의 편의를 도울 수 있습니다. 가격, 어플 다운 비용은 없으며 제휴업체 수수료와 어플 내 배너 광고를 통한 수익을 창출합니다. 유통은 제휴업체 후보 선정, 제휴 논의, 합의후 선발, 어플 내 제휴업체 등록 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촉진입니다.
저희는 왕복 마케팅과 SNS,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디지털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소비자들은 전통 미디어 광고보다 KOC, 키 오피니언 커스터머를 신뢰하여 KOC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용한 왕홍과의 콜라보레이션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습니다. 또한 비리비리, 유쿠, 바이두, 위즐 모먼트 등 사람들이 애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삽입하여 대중감에 친근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코로나 대응입니다. 저희는 국가적 재난 시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몇 가지 대응 사항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다음과 같이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동영상 플랫폼 채널 개설. 한국의 전통적인 부분과 요즘 세대들의 현재적인 부분을 융합하여 모든 외국인들이 시청할 수 있는 한국 홍보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와 재생산 광고 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단 중국은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와 유사한 유코와 비리비리 등 중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요소를 추가하여 개설합니다. 두 번째, SNS 계정 개설. 젊은 세대층을 주도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들이 애용하는 SNS를 이용합니다. 페이스북과 인별그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시물인 지역 맛집 리스트, 지역 카페 탑10, 한국 여행지 베스트 50 등 우리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카페 소개, 맛집 소개, 국내 여행지 소개를 사진과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여 홍보하고 첫 번째와 동일한 방식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성상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아이템 이름은 명성상점이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중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연예인들이 착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한국에서 중국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소개시켜주는 앱입니다. 먼저 명성상점의 사업 아이템을 선정한 이유는 크게 왕홍의 마케팅, 중국 내 한류 열풍, 온라인 오픈 마켓의 편리한 접근성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 명성상점의 강점은 효과적인 마케팅, 앱을 이용한 편리한 접근성, 중국에서 한국 연예인이 착용한 제품을 경쟁사 앱과 다르게 빠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정보화 사회에 소외되고 취약한 노년층을 명성상점에 접근하기 힘들다는 점과 한국 스타들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상품을 초기 높은 타협 비용, 같이 협업할 업체 섭외를 초반에 찾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중국 내에서 계속되는 한류 열풍이 일어나는 환경, 경쟁사 타오바오나 알리바바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 스타에 관한 빠르고 정확한 정보력과 출석 체크 이벤트, 한국 스타들과 관련된 굿즈 자체 제작 이벤트 등 다양한 마케팅을 기반으로 명성상점은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위협 부분에서 타 어플리케이션의 높은 가격 경쟁력, 스타들의 이미지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 유사 아이템이 명성상점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중국 시장을 분석해보면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했고 이전 중국 소비자들과 달리 상품의 서비스와 가격보다 품질 고려, 해외 상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해외 상품의 수입이 증가했다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 이어서 시장의 변화는 시장 구조가 디지털 소대 유통으로 바뀌고 한류 용품이 불어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 구매 뿐만 아니라 한국을 여행하며 직접 간접적으로 한국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 부분에서 저희 명성상점은 중국 소비자들이 선망하는 한국 연예인들이 직접 착용한 아이템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소개시켜줄 수 있고 이 점에서 중국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기엔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명성상점의 주 고객층은 밑에 근거를 통해 소셜 네트워크에 익숙한 10대, 20대 소비자들이고 경쟁사 부분에서는 샤오홍수가 중국 시장에서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성상점이 추구해야 할 마케팅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프라이스 부분에서는 이미 중국 시장은 타오바오, 알리바바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온라인 오픈 마켓 시장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은 자신의 나라 브랜드를 다른 나라보다 선호하기 때문에 저희는 가격 측면에서만 이들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저희만의 특별함으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
그에 상응하는 가격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나아가야만 더 많은 인기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상점의 특별함을 내세워 협찬과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만족과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전략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덕트 부분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명성상점이 직접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품질, 디자인을 고객에 맞춰 바꿀 수는 없지만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소비자에게 그 상품만이 아니라 알맞은 제품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함께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하는 전략을 펼쳐야 시장에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언급한 올바른 제품과 관련 서비스를 명성상점이 제공하기 위해서 수행 전략을 이용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 스타일, 브랜드를 참고하여 제품을 추천하고 노출시켜 이를 중국 소비자들의 제품 소비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플레이스 부분에서 초반에는 저희 명성상점 사업 초반에는 O2O 방식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거래를 하다가 점차 기반이 잡히면 주요 도시에 오프라인 매장도 설치하여 중국 매장에서 한국 연예인들이 착용한 제품을 직접 착용, 할인 예약하지 않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 소비 촉진 부분에서 라디오, TV, 신문보다 인터넷 광고를 사용할 때 더욱 높은 매출액을 차지하였기에 명성상점의 주 광고 종류는 인터넷 광고를 사용하고 더 나아가 홍보하는 역할로 SNS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품을 노출시킵니다. 광고 모델은 중국에서 각광받는 한류 스타와 인기 연예인을 내세워 그 모델들의 세련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소비까지 연결시켜 중국 사람들의 소비 촉진을 불러일으킵니다. 명성상점은 단순히 모델 이미지만 내세워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명성상점을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더욱 활발히 촉진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STP 전략입니다. 먼저 명성상점의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는 총 4가지 변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리적 변수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92%의 소비자가 한국 제품 경험이 있으며 그중 한국의 화장품, 의류 등의 구매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지리에 따라 소비자의 필요나 욕구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명성상점은 다양한 제품을 원하는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의 제품을 살 때 필요한 정보나 리뷰 등을 제공하여 좀 더 만족스러운 쇼핑의 길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저희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한, 창사, 정저우 등 대도시에 비해 경쟁이 덜한 2, 3차 도시를 집중적으로 겨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통계적 변수입니다. 중국은 현재 70년대에 태어난 찌링하오, 80년대에 태어난 빠링하오, 90년대에 태어난 주링하오로 3가지 소비자 계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저희가 주목하는 주요 소비 계층은 주링하오입니다. 주링하오는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고 디지털이 익숙하며 자산의 축적보단 개인 현재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소비 계층보다 소비가 활발하고 문화에 재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한류를 선망하고 따라하고 싶어하는 주링하오 소비자들을 주요 소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태적 변수입니다. 행태적 변수는 그 안에서 사용량, 상표 애호도, 추구 효익으로 분류됩니다. 사용량은 다량 소비자, 수량 소비자, 비사용자로 또 구분이 되는데요. 그중 다량 소비자로 한류 인기의 중심인 8090 허우 소비 계층은 저희 명성상점의 표적 집단입니다. 상표 애호도도 마찬가지로 자사 상표 애호자, 복수 상표 애호자, 비구매자로 나뉘는데요. 상표 애호도는 처음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자사에 대한 첫인상을 한류 스타일 이꼴 명성상점으로 강행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구 효익에서는 경쟁사와 서비스, 가격 등에서 차이를 둘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해당 연예인 관련 증정품 제공, 철저한 무료 배송 등 효익 등을 제공하여 자사를 찾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 사회심리적 변수입니다. 사회심리적 변수는 구매자의 라이프 스타일, 개성 및 가치 등에 따라 여피족, 원바오족, 샤오팡족, 신세대족 등으로 집단이 나뉘는데 그중 저희 명성상점의 마케팅 대상은 중국에서 새로운 소비주도층으로 부상 중인 신세대족입니다. 그 다음은 명성상점의 타겟팅입니다. 저희는 집중 마케팅을 통하여 한류 스타일 패션 등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국 내 소비시장을 분석한 결과 세대별 소비, 유형별 소비, 도시별 소비로 갈리는데요. 저희는 이 3가지 소비 유형 중 세대별 소비를 선택하여 8090 허우와 같은 패션과 한류에 관심이 많은 세대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명성상점의 포지셔닝입니다. 저희 명성상점은 제품 특성, 품질, 가격, 사용자, 경쟁사에 대한 포지셔닝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품과 품질 포지셔닝으로 한국 방문 없이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경쟁사와는 다른 제품의 퀄리티를 보장한다는 것이고, 가격, 사용자, 경쟁사 포지셔닝에서는 다양한 할인 쿠폰 제공 및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위해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소개한다는 것과 타오바오의 번역 기능 오류 등 유사 경쟁사의 단점을 보완 및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명성상점의 앱 예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 명성상점의 로고가 뜬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로고가 뜬 화면을 누르면 한류 스타들이 수록되어 있는 여러 기획사의 이름이 뜨고, 기획사 이름을 누르면 기획사에 수록된 여러 연예인들의 이름이 뜹니다. 그중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희는 SM 소속의 레드벨벳 조이님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SM 기획사 이름을 누르고 레드벨벳을 누르면 각 멤버별로 이름이 뜹니다. 조이님의 이름을 누르면 그동안 조이님이 입었던 패션 착장들이 뜹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보를 알고 싶었던 제품을 입은 전신 패션 착장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그 제품을 선택하면 제품의 상세한 정보와 제품을 파는 곳, 여러 사람들의 리뷰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을 맡은 홍승혜입니다. 저희의 사업명은 따쇼입니다. 따쇼는 작은 손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큰 손이 되어 한동을 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차는 OC 시장 분석, 사피 분석, STP 전략, 수업 분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OC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OC 중 하나인 차이나 마켓 분석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20년 동안 자유분리수거 실험을 실패한 결과 현재 폐기물이 한 해 무려 800만 톤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8% 증가함으로써 분리수거 대응업이 새로운 사업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중국 특성상 각 지방 정부에서 강력한 지침을 시행하면 이러한 모습을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고 지침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분리수거 응모 제도를 전국적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며 이후 쓰레기 사업은 급속도로 성공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은 중국 시장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공무원은 생활쓰레기 분류 제도 실시 방안을 주요 도시 내에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강제 실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2017년 말 베이징, 상하이 등 46개 주요 도시에서 강제적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실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주민들의 불편한 호소로 분리수거 대행업체가 등장했습니다. 이 대행업체의 업무는 모바일 앱으로 예약을 받아 정해진 시간에 고객의 집으로 방문해 쓰레기 분리수거 및 버리는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 항공사업은 조약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정부는 내년 말까지 베이징, 광저우 46개 도시에서 분리수거 제도를 실행하고 2025년까지 중국 전역의 분리수거 시스템을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국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분리수거 캠페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들의 쓰레기는 어차피 분리해도 쓰레기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재정정하기 위해서 전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중대형 도시를 표적 집단으로 선정하여 분리수거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타겟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 경험을 분석해 한 달에 2만 원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알리페이와 모바일 결제를 연동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내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경쟁해야 되는 중국 시장의 경쟁사인 다이소우라지 왕외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소우라지 왕외공은 온라인 예약을 받아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사업을 뜻으로 중국에서 최근 새로 생겼던 성장 기업 중 하나입니다. 불과 한 달 동안 분리수거에 대한 문의 고객 수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 사업의 차별점은 지금 중국 일부 지역은 쓰레기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 신용 페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이 페널티를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항공기와 고속철도 이용에 어려움이 생기며 은행 대출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서 저희는
어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용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자사의 목표는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중국계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고 주민들의 편리함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결제와 애플리케이션을 하여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저희 전략적인 포지션입니다. 만약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에 따라 알맞은 벌금을 부여하여 분리수거를 생활하게끔 만들고 온라인 예약과 모바일 결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저희 회사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제품 및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앱 내에서 정기권 및 일회권을 구매하는 시간에 분리수거 대행 서비스를 신중히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격 및 결제 방법입니다. 저희 앱은 알리페이, 뮤직페이 등 금전 결제를 이용합니다. 이 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고 이 포인트로 분리수거 코드를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의 유통 방식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소비자와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 통해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어 양쪽이 서로 영향을 주는 미래 사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촉진 방식입니다. 틱톡으로 환경보호 챌린지를 만들거나 네이버 같은 SNS를 통해 홍보하여 사람들의 환경의식을 높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STP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는 시장 세분화로 저희 사업의 인구적 특성은 1인 가구가 주요 대상이나 가족 구매원은 무방하고 20대에서 50대의 남녀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리적 특성은 유동인구가 많고 학교와 회사가 많은 인구 500만 이상의 1, 2선 도시 중심이고 초반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를 위주로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심리적 특성은 라이프 스타일이 불규칙적이거나 여유가 비교적 적은 사무직 계층, 자영업자 계층, 노동자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T는 표적 시장으로 주요 타겟층은 안정계층으로 안정적인 직업과 매달 정해진 수입이 있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이용자, 꾸준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20대에서 50대 사무직 계층, 전문직 계층, 자영업자 계층, 노동자 계층을 등이며 학생 타겟층은 학기 중 1인이나 기숙사 생활 1인 가구의 학생들을 타겟으로 합니다. 마케팅 전략은 대중화 마케팅 전략이며 분리수거 대행 서비스는 필요 고객의 신청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이고 위의 타겟층을 하나의 집중 대상으로 하며 어플리케이션의 기본 이용 방식을 통하여 간편히 분리수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P는 포지셔닝 전략인데 첫 번째로는 사용자 편익 포지셔닝으로 일상에 여유가 없는 당신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슬로건을 걸어 이용자들이 얻게 될 편리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격에 의한 포지셔닝으로 주요 경쟁사인 다이소라지왕외고 으어러머, 알리바바 등의 대행 서비스 이용 가격이 2만원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동일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음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분리수거 사업을 스왓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S는 강점으로 환경오염 최소화, 이용자의 편리함, 분리수거의 활성화, 심플족을 위한 최적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두 번째로 W는 약점으로 노인과 어린이와 같은 미디어 소외계층의 사용 어려움, 초기 창업 자금이 많이 들고 초반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는 기회로 IT 발달로 인한 수요 증가, 전 세계화 가능, 중국의 분리수거 의무화 제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는 위험으로 대행인력으로부터 대체되는 경쟁사의 증가와 발달로 시장 독점 불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